국내 최대 딸기 생산 단지인 논산. 그렇다고 모든 농가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6년, 7년 차 때 이미 순익은 많지 않지만 매출로 봤으면 규모가 커요. 농사 짓는 사람 치고 매출이 7억 이상 매출 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그 시절 생각하면 정말로 용됐지요, 용됐어요. 사실 딸기 농사를 하겠다는 거창한 꿈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지금에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일. 처음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삶 자체가 다 망가졌으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서울에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시골로 내려가자. 그 내려올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쫄딱 망했다고 그러죠. 이사 내려오는데 짐 싣고는 이사 비용도 없었어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억대 매출을 올리는 성공적인 농가가 되기까지 사연도 많았습니다. 딸기 농사 하나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 고생을 하면서 정책 자금 1억을 들여갖고 이 농사를 시작했는데 제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쓰라린 실패 경험과 처절했던 공부는 이제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농업 현장 교수로서 그 소중한 자산을 청년 농부들에게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는 정말 너무나 고맙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 제자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가르쳐주고 싶고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도망치듯 찾아온 논산에서 딸기라는 희망을 만났습니다. 어쩌다 시작한 딸기 농사에서 억대 매출을 올리는 농부가 된 이종천 씨. 이제는 그 경험을 나누고 가르치며 희망의 증거가 된 그의 기막힌 인생 역전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논산 하면 딸기, 딸기 하면 논산. 수많은 하우스동이 그 위용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이것이 오늘의 주인공 이종천 씨가 운영하는 딸기 농장입니다. 겨울에 보는 초록빛은 유독 더 반갑고요. 그 초록빛 끝 빨간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논산으로 온 지는 10년, 딸기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 8년. 그 사이 성공한 농부로 손꼽히는 이종천 씨는 이맘때가 가장 바쁩니다. 귀농을 극구 반대했던 아내도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죠. 이 딸기가요, 비타베리 딸기라고요. 이 비타베리 딸기는 제가 재배한 지 이제 3년째 재배하는데요. 딸기 연구소에서 7년 연구 끝에 개발해낸 딸기예요. 그 기존 딸기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당도도 높고요. 그리고 또 단단하고 저장성 좋고 식감, 향 모든 것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는 이 비타베리 딸기를 생산한 이후부터 거짓말이 아니라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많은 고객들이 좀 찾고 계세요. 딸기에도 여러 품종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이종천 씨의 주력 상품은 비타베리입니다.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프리미엄 딸기인데요. 이종천 씨는 실증 시험 포장부터 참여해 애정이 더 깊습니다. 이 귀한 딸기는 포장법도 남다릅니다. 마치 달걀판처럼
딸기 하나하나를 소중히 담을 수 있도록 특별 제작한 포장 용기를 이용해서 고객들을 찾아갑니다. 지금 초니까 아마 한 20%대 한 26, 7% 아마 수수료가 뜰 거예요. 이제 3, 4월 막 딸기가 많이 나오고 딸기 값이 쌀 때는 그 막 30% 육박해요. 그 수수료 떼는 게. 그러다 보면 딸기 값도 싼데 수수료가 막 그렇게 나가면 실제 우리 농민들이 얻는 수익은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택배를 하고 또 농장에 직거래를 하고 체험을 하면 제가 수고하는 인건비밖에 없잖아요. 그건 어디로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 전체가 다 수익이니까 이거만큼 좋은 건 없는 거예요. 사실 택배 판매는 아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최상의 상태로 소비자를 만나야 한다는 자긍심 때문이었죠. 저는 택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농장 판매만 했었거든요. 제 아는 지인분이 이 비타베리를 사다가 드시고서 반을 먹고 반을 냉장고를 넣어놨었나 봐요. 근데 그걸 깜빡했대요. 근데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그래서 그걸 꺼내보고서 먹어봤는데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나한테 보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게 정말인가 하고 내가 그걸 택배를 해서 택배를 시켜 내가 받아봤어요. 우리 농장으로 다시. 그런데 정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택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택배를 하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걸 오히려 고객님이 저한테 그런 아이디어를 줘서, 정보를 줘서 그럼 나도 해볼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리가 잡게 된 거예요. 겨우 2년 전에 시작한 택배 판매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택배로 받아도 방금 딴 것처럼 싱싱한 딸기. 고객들은 알아서 홍보를 해줬고 덕분에 딸기 제철이 되면 이렇게 매일 포장을 하고 발송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 논산에 내려올 때는 정말로 무일푼으로 내려왔어요. 숟가락 2세트 갖고. 그러다가 2년 동안 저도 고생을 하고 이걸 한번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해서 신용등급 올려서 2년 후에 제가 기농자금 1억 500을 받아갖고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때 1년이 지나고서 이제 안정이 딱 됐잖아요. 딸기 수입됐는데 앞이 보여요. 이것만 잘하면 내가 여기서 먹고 살 수 있겠다. 논산에 와서 아무것도 없이 정말로 그랬는데 기농자금도 받아서 하우스도 졌고 또 논을 제공해서 임대해줘서 이렇게 시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기술센터나 딸기 연구소에 재배 기술도 가르쳐주고 뭐 너무 많은 혜택을 받은 거예요. 한때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던 이종천 씨. 하지만 사업은 겨우 몇 년 사이 부도가 났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마 저 같은 케이스는 좀 특별할 거예요. 정말로 오갈 데가 없어서 할 게 없어서 그냥 한 거고 계획이라는 건 일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걸 선택하지 않았고 아까 우리 PD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내가 남아 있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어요. 그렇지만 어쩌다 딸기를 했지만 지금 이 딸기를 해서 내가 이런 위치에서 내가 만족한 삶을 과연 살 수 있었을까? 절대 없다고 봐요. 지금은 저는 정말 너무나 고맙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6년, 7년 차 때 이미 뭐 순이익은 많지 않지만 매출로 봤으면 규모가 커요. 농사 짓는 사람 치고 매출이 7억 이상 매출 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영농법인 큰 회사들이야 뭐 어마어마하게 하겠지만 개인이 그 정도 매출을 올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 꿈은 기농 10년 차에 10억 매출을 올리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좀 차근차근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절 생각하면 정말로 용됐지요, 용됐어요. 총 7개 동의 하우스에서 딸기를 재배하면서 이종천 씨가 특별히 더 심혈을 기울이는 일도 있는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뭔가 딱 봐도 딸기 재배동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아, 여기는 육묘장이에요. 조직배양미 육묘장. 육묘장을 직접 하세요? 네, 제가 저기 딸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육묘장에서 나오는 수익이 훨씬 더 커요. 거의 곱절은 더 커요. 육묘장은 총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딸기 연구소에서 분양받은 원묘를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하게 됩니다. 특히 비타베리의 경우 신품종 보호를 위한 통상실시권을 계약해야만 육묘를 판매할 수 있어서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만큼 육묘 단계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정도 이제 뿌리가 내렸으면 지금은 대체적으로 지금 양호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한 2달 정도 더 이제 뿌리가 내리면 요 뿌리가 요 밑에까지 꽉 쪄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잎 가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 상태에서 뽑아서 바로 이제는 이걸 신청한 농장에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 농사를 짓는 건 물론이거니와 조직 배양 육묘를 생산해서 딸기 농가에 보급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천 씨. 그야말로 전문가의 기운을 뽐내고 있지만 귀농 초창기에는 사실 온통 실패투성이었답니다.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귀농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어쩌다가 귀농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서 그냥 했어요. 진짜 딸기하는 재배 기술도 모르고 어디 가서 교육도 받아본 적도 없고 그 주위에 새벽에 가서 남의 집 딸기밭 살짝 훔쳐보기도 하는데 다른 집은 딸기가 막 이렇게 막 커요. 이파리가 막 커지는데 우리 거리 이렇게 탁쫙 엎드려 있는 거예요. 민들레같이 땅바닥에. 정책 자금 1억을 들여갖고 이 농사를 시작했는데 제 자신이 한심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인터넷 들어가서 농진청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 그리고 딸기 관련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더 많았지만 그리고 센터나 연구소 가서 교재 얻어다가 밤새도록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대해서 딸기를 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딸기 강의한다 가면 가서 강의도 들어보고 정말로 처음 들어보는 소리예요. 이걸 들어보니까 더 안심한 거야. 그러고서 내가 딸기를 시작했다는 게 그래서 안 되겠다. 더 공부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딸기 마이스 대학을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는 집중해서 또 공부를 했지요. 귀농 8년. 짧다면 짧은 기간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이렇게 숨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종천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청년 귀농 장기 교육 기관 지정, 또 농업 현장 교수로 임명되면서 후진 양성에 애쓰는 중입니다. 귀농을 꿈꾸는 많은 청년 농부들이 그를 찾아왔고 70%가 넘는 제자들이 딸기로 창업을 했습니다. 이제는 경쟁자이자 동업자가 된 제자들, 어쩌면 그가 세상에 나누고 싶은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정부에서 청년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지원을 해줘요. 작년까지 창업할 때 3억밖에 지원 안 해줬거든요. 그때 이 금리 2%, 지금은 창업자가 5억 지원해줘요. 금리
지금 1.5%. 지금 시중금리 막 6%, 7% 올라가. 고정금리 1.5%예요. 그러면 5억 받아서 2억 저 땅 사고 2억 시설하면 얼마든지 창업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했는데 지금 그런 정도의 이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아마 새로 오시는 청년들은 얼마든지 저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뭐 그런 청년들이 농촌으로 많이 유입돼서 우리나라 농업을 좀 한 단계 도약시키고 지금 뭐 스마트팜 이래서 뭐 혁신밸리도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규모도 좀 넓혀가고 이제 그런 농업이 좀 우리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뭐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요. 성공은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절차가 있어요.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도전 한번 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농부에서 7억 매출을 달성하고 후배 양성까지 나선 이종천 씨의 딸기로 인생 역전. 그 후반부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자, 어떻게 따냐면 이렇게 빨갛게 익은 것만 따야 돼요. 소리가 똑 소리 나. 이렇게 해서 따시면 돼요. 네. 그럼 이거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딸기 농장이에요. 스마트팜으로 최신형으로 시설을 하고 자주 옵시다. 그러자고 자주 오고 또 이런 여기 시간도 자주 가고. 여기 아니더라도 그럼요. 또 다른 데로